네, 제가 제목을 대한항공 색동날개 품는다. 선거가 띄운 가덕도 신공항. 오늘 항공 얘기를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한항공도 다른 항공사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자, 코리아난 에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8천억을 투입해서 한진칼이 주주로 참여를 하고요. 대한항공이 2조 5천억 증자를 해서 인수자금으로 쓰겠다. 그래서 진에어나 에어서울, 에어부산 같은 이 자회사들도 한꺼번에 통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된 표를 보면 그러면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얼마나 큰 회사가 될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이렇게 보면 수송 인원 수만 갖고 따졌을 때 지금 현재 한 19위 정도 대한항공이 되는데 아시아나를 품으면 10위권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래서 큰 우리나라에도 국적 항공사를 갖게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물론 이 두 회사가 자기들끼리의 민간 차원의 M&A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워낙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경영난을 겪었고 결국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곳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서 대한항공이 이제 떠안게 가져가게 되는 게 됐는데, 문제는 잘 되면 좋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수를 하는 거겠지만 혹시 자칫되면 잘못하면 과거에 대우건설 인수 등등을 해서 승자의 저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가 보면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국영화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했다가 다시 코로나 상황이 좀 극복이 되면 다시 민간에 매각하는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항공사들이 다 지금, 왜냐하면 아웃바운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행사 항공사들이 보면 해외여행 못 가니까 다 국내 그렇죠. 여행 정도인데. 네, 일단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 생존하는 기간 동안은 어떤 식이든지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절박성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코로나가 언제 극복될 것이냐에 대한 이 비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고, 또 산업은행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세금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대출을 안 하고 나름 투자를 한다고 해요. 대출을 그렇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네. 투자의 개념을 일단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승자의 저주처럼 이게 지금 만약에 적자가 더 증가되고, 지금 대한항공도 사실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계속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 더군다나 아시아나까지 인수를 해버리면 대한항공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부채가 더 많아져 버리면 또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즉 뭐냐면 이거를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따르면 일단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은 망하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을 위해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부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 덫에 빠질 수가 있다. 즉 정부가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굉장히 부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모험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요소가 꽤 많다는 점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위험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한진칼의 경우에는 이 조원태 회장과 그 누나인 조연아 전 그 부사장 간의 지금 경영권 분쟁이 한참 그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금 어떤 지분 경쟁을 통한 어떤 주주총회에서 누가 경영권을 가져가느냐. 물론 1차 이 주총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승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2차, 3차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산업은행이 사실상 공적자금과 같은 돈을 투입을 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특정 기업의 어떤 경영권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시장의 원리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그룹에 상당히 많은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직원들 회사가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그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품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잘 돼서 나중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 또 과거에 현대기아차가 합병을 한 이후에 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다 보니까 또 가격을 너무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이런 어떤 독점의 폐해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 안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 감독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외에 내일 공식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만 김해 신공항이 엎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발언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검토의 대상으로 올랐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염원에 맞게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사안 책임자인 국무총리로서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하여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평론가. 자,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교롭게 이 마당에 정부가 이제 내일 오후에 원래는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산의 공항을 넓히자, 새로 짓자 논란이 많았었는데 대구 경북 쪽에서 밀었던 밀양 신공항과 또 부산에서 밀었던 가덕도 신공항을 제치고 지금 있는 공항, 김해공항을 넓히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결론 났던 거를 뒤집고 가덕도 공항을 새로 짓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라고 대부분 정부 관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국회에서도 조짐이 보였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원안대로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여당이 필요로 요구한 가덕도 신공항 연구 용역 20억 예산 아직 확정도 안 나는데 그 예산 못 주겠다고 김현미 장관이 말했거든요. 그러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토부 차관에게 아주 거칠게 들어오라고 했다는 보도도 지난주에 나왔던 걸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상 김해 신공항 안이 폐지되는 쪽으로 미리 감지를 하고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까지 요구할 정도로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동남권 신공항이 정말 공항의 어떤 수요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노무현 정부 때 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자초되면서 정치 논리가 너무 진하게 배어들었다는 점이죠. 만약에 이번에 이 김해 신공항 확장이 폐기된다면 당연히 그럼 다음 신공항은 가덕도로 다시 뜨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밀양을 포기했던 대구 경북 주민들이 또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TK와 PK의 고질적인 또 이 영남 내의 지역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치 논리에 또 이 공항 문제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 야당에서도 아마 지적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연구 용역과 이 조사 과정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공항이 너무 낙후됐다, 너무 작다라고 해서 좀 새 공항을 좀 갖고 싶다라는 염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에어서 또 굉장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과연 새 공항을 만드는 게 맞느냐 논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연구 영역, 해외의 연구 영역까지 줘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결론을 났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해 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Gimhae extension is ranking first in any scenario. Then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future Yeongnam International Airport. 자, 조 의원님. 뭐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공항 수요가 정말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도 김해 확장이 가장 높은 점수였고요. 밀양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꼴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이 바다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어쨌든 간에 여당에서 공약이라는 이유로 또 PK 지역에 염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내에 또 다른 갈등 또 대구 신공항 그러면 대구는 또 다른 공항을 짓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다시 엎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또 국민 또 여기서 또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애초에 처음에 나왔던 논의 자체가 그 동남권에서의 물류 기지로서 그 어떤 그 관문공항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안은 사실상 그냥 김해공항으로, 그러니까 확장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밤 11시 이후에는 어차피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은. 이제 주택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하는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공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부산이 물류경제의 중심이라면 그 물류경제의 중심에 맞게 국제공항으로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위상을 확보한 공항을 만들자 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나왔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김해공항이 선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그 부산이 물류경제의 중심으로서 다시 부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미 있는 공항으로서 그 신공항을 만들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덕도 공항으로 진행한 겁니다. 예. 사실은 지금 밀양안이라든가 김해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물론 비용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신공항 건설의 가덕도를 선택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해도 함께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매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24시간 공항이 뜨고, 그러니까 24시간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동남권이 정말 그 물류 중심으로서 이제 인천과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서 서로 간에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국제공항의 위상을 가지려면 네. 가덕도 정도로 이제 안전하게 그 활주로가 확보되는 그런 공항이 좀 필요하다는 게 지역에서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일단 화살은 쏘아 올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러려면 철저한 앞으로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게 정말 실익이 있는 건지, 지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정말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을지를 면밀히 국토부 등등 전문가 등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나가든지 중단하든지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실시간 댓글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은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조금 땅에 24시간 허브공항이 또 뭐가 필요하냐? 선거용 결정이다. 혈세 낭비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가덕도 신공항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 말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찬성의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피살 공무원 가족의 피 끓는 절규. 어제 뉴스 전하던 조수빈 앵커의 눈물이 뭉클했습니다. 어제 조수빈 앵커가 가족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잠깐 뭉클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쓰면 특활비고 남이 쓰면 쌈짓돈이냐? 내가 하면 검찰개혁, 남이 하면 편파수냐냐? 이렇게 또 내로남불을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마지막 댓글은 바로 이겁니다. 손흥민 등 우리 선수들 걱정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확진 없이 되어야 할 텐데 축구도 보고 싶고 확진도 안 되고 참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실시간 검색어도 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1.5단계를 격상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고요. 해민 스님의 집,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그리고 조원태 회장의 얘기까지. 이 감스트는 연예인인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좀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